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어? 만약에 고혈압 환자예요. 이완기 혈압이 110이 넘어가면 안 돼요. 임신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당뇨 환자예요. 당화혈색소가 7%가 넘는다. 임신하면 안 돼요. 왜요? 왜냐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비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는 진짜 색다르다 또. 그러게. 그러게요. 되게 되돌아보게 된다. 새해를. 다르다. 연말에 올렸던 또 원장님이 좋은 영상 덕분에 구독자 대비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은 것 같은데 소감 먼저 한번 들어와도 괜찮을까요? 우와. 3만자.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그때 다 하지 못하고 저희도 조금 다 담지 못한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 더 해주실 만한 이야기가 있는지 해가지고 우리가 저번 주가 나이가 많은 고령 임신에서 왜 임신이 어려운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과는 조금 별개로 이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20에서 24세 여성들은 당뇨 위험도가 2%, 유병률이 2% 적혀 있잖아요. 35세가 넘어가면 당뇨 유병률이 15%, 16%. 야, 8배 이상 올라오구나. 되게 가파르게 올라가죠. 가파르게 올라가네. 그다음에 또 가파르게 올라간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고혈압, 하이퍼텐션이거든요. 35세가 되는 시점에 유병률이 또 급격하게 올라가서 이것도 역시 유병률이 한 16% 정도를 올라가는. 임신성 고혈압 말씀. 아니요, 이거는 임신성 고혈압이든 임신성 당뇨든 그냥 그 원래 있던 현성 당뇨, 현성 고혈압 다 포함한 어떤 형태의 고혈압, 어떤 형태의 당뇨 다 포함한 유병률이에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임신하려고 했을 때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내과적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오셨을 때 나이가 조금 많아서 마음 같아서는 빨리 시험관으로 하고 싶지만 이걸 먼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당뇨 같은 분들도 당화혈색소가 지금 너무 높아서 지금 임신하기 어려우니 이거 내과 가셔서 먼저 조절하고 내과 선생님 이제 임신해도 돼요라고 하면 저한테 오세요. 이렇게 되돌려보내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렇다면 혈압하고 당뇨가 중요한 이유가 그러니까 난임에 영향을 주는 건지 아니면 분만하기까지의 과정에서 합병증 위험이 높아져서 문제인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관리가 잘 된다는 전제 하에서 난임에는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진단을 받으셨지만 약을 잘 먹고 계시고 그렇죠, 그렇죠. 피검사 수치에서도 혈당이 정상 수준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임신 시도하고 임신도 실제 되게 잘 돼요. 근데 제가 아무리 진짜 논문을 찾아봐도 논문은 없는데 난자 채취가 되게 여러 개 잘 되던 분이 어느 날부터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진짜 그분이 난자 채취하면 한 번에 15개, 20개씩 이렇게 채취가 잘 되던 분인데 고혈압이 된 이후로 채취 개수가 10개 미만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한두 달 고혈압 약 먹고 구르고 하자. 그랬더니 진짜 난자 채취가 좀 많이 됐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의 경험, 개인적인 그렇죠. 경험이 있고 그렇죠. 논문을 아무리 찾아와도 그 난자의 개수나 난자의 질에 고혈압이나 당뇨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관이 있다라는 논문은 없더라고요. 난자의 질이나 개수에는 이 전신 컨디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고혈압이나 당뇨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으로든 저는 영향은 있을 거라고 봐요. 조절을 잘해야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조절을 잘 하시는 분들은 실제 난자 채취도 되게 잘 되고 괜찮다. 난자실도 다를 바가 없고 임신도 실제로 되게 잘해요. 근데 실제 작년 2024년도에 저한테 난임기간 10년 주소로 37세? 만 나이 37세이신 분이 오셨어요. 10년 동안 네, 난임기간 10년은 정말 약간 드물어요. 그래서 난임기간이 진짜 10년이세요? 이랬더니 맞대요. 근데 결과지를 다른 병원에서 기본 호르몬 검사, 나팔 검사, 저인 검사 하신 결과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시점이 5년 전이야. 그 이후로 뭐 자연임신 시도를 한다든지 난임 시술을 하시거나 그렇게 임신 시도는 안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환자분이 약간 머뭇머뭇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도 이미 당뇨셨어요. 당뇨를 진단받은 지는 한 2, 3년 된 시점에 난임병원을 처음 가셨었고 그때 그 의사분이 당신은 당뇨고 뚱뚱해서 좀 몸집이 있는 분이거든요. 임신하기가 쉽지 않고 임신을 해도 아기나 산모한테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나 봐요. 이야. 근데 그분이 어떤 이렇게 뉘앙스로 조금 살을 빼는 게 좋겠다라는 권유의 말씀이었는지 그 정확하지는 의도까지는 않죠. 저는 사실 맞아, 모르니까 맞아.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뉘앙스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으셨는지 그러니까 절망감을 너무 느껴서 그 뒤로는 난임병원에 아예 가지 않고 임신 자체를 포기를 했었다가 이제 본인 나이가 좀 많아지니까 더 늦기 전에 가보자 해서 오늘 왔어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당화혈색 수치가
6점대 초반으로 괜찮았어요. 괜찮네. 6.5% 미만이면 네. 이제 목표치로 조절이 잘 되시는 거니까. 그래서 당뇨도 조절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태니까 바로 시험관을 하자. 그래서 1차에 임신하셨어요. 어머, 너무 의사를 잘 만났다 진짜. 그러네. 아니요, 그분은 내가 아닌 다른 어떤 난임 의사에 갔어도 1차에 임신을 하셨을 분인 거야. 그래도 용기를 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사가 사람이어야 되는 이유가. 의사가 사람이어야 되는 이유가. 아니 요즘 아니 왜냐면 AI가 대체하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 아, 네네네. 근데 AI도 용기를 주긴 하더라. 그냥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어? 만약에 고혈압 환자예요. 음. 이완기 혈압이 110이 넘어가면 안 돼요. 임신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당뇨 환자예요. 당혈색소가 7%가 넘는다. 임신하면 안 돼요. 왜요? 왜냐하면 임신 임신 자체가 교과서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피지올로직 스트레스 테스트인 거예요. 여성한테는. 임신을 하면 나 혼자만 감당하면 됐던 혈압과 당이 아이의 목까지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출렁출렁 요동치는 변화가 굉장히 커져요. 대부분 임신하면 초기에 혈압이 조금 떨어져요. 여성분들이. 왜냐면 혈관 자체가 조금 이완이. 커지고 혈액량 자체가 확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살짝 저혈압들이 오세요. 근데 고혈압으로 조절이 안 되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혈관이 어때요? 경직돼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혈류량 막 늘어나는데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감당이 안 되고 엄마는 혈압이 조절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 신장에 부담이 가고 단백뇨가 발생하거나 아이고. 아이한테는 혈액량이 부족하게 되니까 태아 성장 지연이라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큰일이네. 그래서 이완기 혈압이 110이 넘는다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미 혈관의 경직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조절을 해서 이완기 혈압을 낮춘 상태에서 임신 시도를 하시는 게 바람직해요. 당뇨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하게 되면 당뇨가 아닌 분들도 임신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빨간색 그래프가 임신하지 않은 일반적인 여성의 당의 변화예요. 엄청 출렁출렁. 엄청.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임신하신 분들은 일반적인 임신 안 하신 분들에 비해서 혈당이 급격히 확 올라가요. 하이퍼글라이세미아, 그러니까 고혈당인 상태가 좀 더 그리고 오래 지속이 되고 그렇구나. 공복 상태에서는 또 그 떨어지는 강도가 되게 세져요. 왜 그러냐면 아기들은 주된 에너지원이 당이에요. 오로지 당으로만 커야 되기 때문에 펌프질을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몰았다가 확 주는구나. 인슐린 자체에 약간 리지스턴스가 생긴다고 해요. 임신을 하면. 그렇다. 임신을 하게 되면 인슐린이 좀 둔감해져요. 누구나.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도 혈관에 떠다니는 당들이 지방세포 속으로 안 들어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간의 고혈당이 돼요. 그 혈당들이 어디로 가야 돼? 애기한테 가야 되기 때문이야. 그렇구나. 그걸로 애기들이 커야 되거든. 몸이 신기해 그렇게 몸이. 몸이 바뀌는 신기해. 거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임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마 몸에 엄청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그렇네. 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가 굉장히 커서 기존에 이제 혈당이 잘 조절이 안 되던 당뇨 여성은 어떻겠어요? 이게 난리가 더 나겠네. 출렁 난리가 나는 거예요.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기가 4kg 이상의 거대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인슐린이 태아한테 넘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엄마의 높은 혈당은 아기한테 넘어가잖아요. 그 아기가 인슐린에 둔감한 상태로 태어나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인슐린에 이미 약간 저항성이 있는 아기가 체질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구나. 아기가. 소아 비만인 케이스도 높아지고 성인기에 됐을 때 당뇨인 가능성도 7배가 더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임신 준비를 한다라고 할 때 뭐 엽산을 먹고 오, 이러한 네. 과정들은 사람들이 많이 준비를 하는데 엽산도요. 네. 은근 안 먹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꼭 물어봐요. 엽산 먹고 계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10분 중에 한두 분이 안 먹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 너무 깜짝 놀라세요. 그리고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엽산을 정말 잘 먹어야 돼요. 왜요? 엽산을 먹는 게 뭐를 예방하기 위해서죠? 유명티브 디펙트. 오, 맞아, 정답. 맞아. 신경관 결손증을 예방해 주는 게 엽산이잖아요. 엽산이 비타민 B9이에요. 그게 이제 DNA나 RNA 합성에 필수적인 비타민이고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섭취를 해줘야 되고 자연적인 형태의 엽산인 폴레이트는 보통 이제 시금치, 브로콜리 이런 녹색 채소류에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잘 섭취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폴릭 에이시드라고 해서 합성된 약으로 복용을 하시면 되는데 당뇨 환자분들은 유랄티브 디펙트 유병률이 한 2배 정도 조금 높은 걸로 돼 있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당뇨이신 분들은
엽산을 정말 더 잘 먹어야 돼요. 엽산은 이렇게 임신 계획이 있을 때 보통 먹는 게 이제 일반 엽산 400에서 800 마이크로그램 그게 일반 용량으로 되어 있어요. 당뇨이신 분들은 가이드라인마다 되게 다른데 WHO는 이제 당뇨의 경우 4,000에서 5,000 마이크로그램 먹어라. 그러니까 5배를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저는 엽산을 어느 정도의 함량으로 어떻게 먹고 계신지는 꼭 확인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어떤 제재를 먹느냐가 조금 중요한데 오, 갖고 오셨어요? 이야. 아, 근데 여기 3만짜리는 다르다, 3만주는. 아니, 다 준비가 돼 있어. 나 진짜 그냥 3만주가 아니야. 몰랐어. 역시. 엽산이 일반 엽산이 있고요. 폴릭 에이시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활성형이 있어요. 맞아요. 네. 요렇게 OMTHF 이게 이제 활성형이고요. 우리 폴릭 에이시드에서 이 활성 형태로 변환시키는 체내 효소가 있어요. 효소의 능력이 사람마다 다 타고나는 게 다르거든요. 근데 그것도 MTHFR이라는 지인이 있어요. 유전자 검사를 보면 알 수는 있는데 그 검사 비싸 한 5, 6만 원 해요. 그 굳이. 비싼 검사 굳이 할 필요 없어. 한 25%가 그 효소가 굉장히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엽산을 일반 엽산을 복용하게 되면 생체 이용률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활성형으로 변하는 효소 자체가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타고나기를.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무조건 활성형으로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네. 기본적으로 활성으로 먹는 게 안전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어차피 일반 엽산도 사야 되고 활성형으로도 사야 되니까 활성형으로 이왕이면 골라서 사 먹는 게 유전자 검사 없이도 엽산을 잘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활성형 엽산은 다 이 표시가 있어요. 네잎클로버 표시가. 오, 아, 이거 산부인과 전문의가 알려줄 수 있다, 전혀 이거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 마크가 있는지만 보면 돼요. 아니 이걸 모르고 보면 누가 이 네잎클로버에 그냥 나 신경을 물건 줄 쓰겠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안 보겠죠. 장식인 줄 알았어. 요것만 보면 돼요. 엽산은 무조건 먹어야 돼요. 임신하기 최소 한 달 전부터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임신을 계획 중이시라면 엽산을 무조건 먹어야 되니 이왕 복용할 거 활성형 형태로 800 마이크로그램 먹으면 그 어느 누구에게나 다 충분해요. 나이가 많아지면서 임신을 시도하는 분들이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임신을 약간 나중으로 미루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임신하려고 봤더니 고혈압이나 당뇨인 경우가 있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한두 달 정도 조절 잘 하시면 혈압 조절 정상 범위, 그다음에 혈당도 당화혈색 수치 7% 미만 정도로 조절 잘 되시면 임신 잘 할 수 있다. 이야. 문제되지 않는다. 하나, 둘, 셋. 할 수 있다!